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우리 교과서 59쪽에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의 개념 다지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경우의 수와 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확률은 경우의 수를 2번 구해야 된다. 그렇죠? 2번 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하게 되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A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가 올리고 A가 아닌, 그쵸? 일반적인 모든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때라고 하게 되면 분모에다가 1, 2, 3, 4, 5, 6, 6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2, 4, 6, 3개를 올려서 6분의 3, 2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을 우리가 구하셨었거든요. 걔랑 비슷합니다. 자, 조건부 확률 해가지고 앞에 조건부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얘들아 이런 거예요. 아래쪽에 내려가는 게 전체 숫자가 아닌 거야. 전체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자, 됐어. 요거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자, 일반적인 확률 문제면 얘들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 그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1, 2, 3, 4, 5, 6 6가지가 이제 분모로 내려가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해가지고 슬래시를 여기에다 지금 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이면 아 뭔가 좀 일반적인 확률이랑 다르다 이게 느낌이 와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가 아니고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조건을 하나 더 준다. 얘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 문제는 상식선에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의 눈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거 1이나 3이나 5가 나오는 거야. 그럼 분모에다가 3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홀수의 눈이 나왔는데 그 눈의 수가 소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소수는 2, 3, 5, 7 이런 거니까 그 중에 2개. 3, 5 2개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니 얘들아? 3분의 2. 실제로 답을 보시면 3분의 2예요. 그치? 이 풀이 과정 지금 생략하고요.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따라하기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랬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가 아니고 일반적인 확률이 아니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조건이 하나 더 주어진 거지. 2, 4, 6, 3가지. 그래서 분모는 3이 돼요. 자, 뒤로 볼게요. 그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 그랬습니다. 3, 6, 9, 12 이런 거. 그럼 이 중에서 3의 배수가 누가 있냐고.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구나. 확률이 3분의 1이 돼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조건이 2개가 나와. 위에도 홀수 나오고 소수 나오고 그치? 조건이 2개나 나오지. 조건부 확률. 짝수 나오고 3의 배수 나오고. 얘는 이 문제 보시면 어떤 조건이 섞여 있냐면 여학생이 나오고 안경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뜨잖아 얘들아. 조건부 확률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80% 이상이 표를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 있어요. 뭘 이용한다고? 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에게는 표를 그려보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자, 표를 그리는데 이쪽으로도 칸이 2개여야 돼.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쵸? 그 다음에 여학생이 나왔으니까 여학생이 아니면 남학생이겠죠. 남자냐 여자냐. 괜찮으세요? 그냥 우리 얘를 확률로 나타내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셔요. 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40%고 40%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를 보통 100으로 놓죠. 그러니 100분의 40. 다시 얘기하면 전체는 100명이고 그 중에 여학생은 몇 명이냐면 40명인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 문제에선 필요는 없지만 여학생이 40명이면 남학생이 몇 명이겠어? 전체를 100으로 봤기 때문에 여자가 40이면 남자는 60이에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안경을 쓴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25%입니다. 100명 중에 25명이래요. 안경 쓴 여학생이. 안경 쓴 여학생 어디에 표기가 돼야 되냐면 여기거든. 괜찮으세요? 그래서 25명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 풀 때 필요는 없지만 여자가 전체 40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안경 쓴 사람이 25이면 안경 안 쓴 사람도 15이 돼요. 다른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를 다 완성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의 여학생을 뽑을 때 여자를 뽑는데 여자가 총 몇 명인데 그치? 아 미안해 40 40명을 뽑았더니 그 여학생이 안경 쓴 여학생인 확률을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25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교과서 63쪽 가가지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그래,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되게 쉬워요. 근데 아까 이제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셔서 일부러 지금 영상을 찍었어요.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느낌을 보는 거야. 남자냐 여자냐 아침 먹었냐 안 먹었냐로 지금 표가 나뉘어 있는데요. 이 등반대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사람, 임의로 한 사람을 뽑았을 때가 아니고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남성이었을 때 벌써 조건을 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남자가 총 몇 명인지 그것들을 분모에다 넣자는 거예요. 남자가 총 몇 명인데 그렇지 15명. 이 사람이 아침 식사를 했을 확률 남자인데 남자 중에서 아침 식사 한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3으로 약분하시면 5분의 4가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조건부 확률의 기호를 좀 보겠습니다. 아, 왜 눈 아프시죠? 어떡하지? 자, 빨리 넘겨볼게요. 조건부 확률의 기호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기호가 이렇게 나온 유래가 이 위쪽에 나와 있거든요. 위쪽에 나와 있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밑에다가 어떤 조건을 깔고 그쵸? 그래서 뭐 짝수든 소수든 남자든 여자든 안경을 썼든 어쨌든지 간에 조건을 깔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서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을 위에다 올려라. 그래서 조건부 확률 표기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밑에 깔리는 애거든요. 밑에 깔리는 애가 지금 예제 1번 같은 경우 한 개의 주사위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럼 홀수가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소수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요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때 얘가 분모에 내려가는 건가 얘가 분모에 내려가는 건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기호를 요렇게 외울게요. 얘를 이렇게 하면 확실히 A가 분모에 있는 거지.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가 밑엔가 B가 밑엔가 표기가 헷갈리시면 얘를 요렇게 그어주시면 분수 A분의 B 분수 형태가 되면서 A가 밑에 깔리는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P, B, 바, A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B, 바, A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 뜻 없어요. B, 바, A 바가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P, B, 바, A P, B, 바, A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그랬는데 우리가 애시당초에 예제 1번 풀었던 거 한번 보세요. 한 개 주사위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다. 홀수가 3개니까 여기다 3 했잖아. 얘는 얘들아 이 3 보시면 3은 확률이 아니에요. 경우의 수지. 3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한 거잖아. 카운팅한 거죠. 확률 구한 거 아니고.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홀수면 뭐 1, 4, 뭐 3개고 6의 약수면 1, 3, 1, 2, 3, 6, 4개고 여하튼 몇 개인지를 여기다 쓰시고요. 그것들 중에서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을
여기다 올리는 거잖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원래 조건부 확률의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쉽게 접근하시면. 그런데 그런데 이쪽은 확률이고 이쪽은 경우의 수예요. 그치? 얘는 그냥 개수를 구한 거니까 경우의 수고 얘는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등호로 연결했을 때 이쪽도 P가 되어서 P로 범벅을 만들면 어떨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양쪽 다 P로 표현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수학자들이 하게 되는 거지. 다 P로 표현이 되면 계산하기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어떤 수식으로 증명할 땐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를 P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을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그럼 얘가 전체 1, 2, 3, 4, 5, 6 주사위 던졌다면 1, 2, 3, 4, 5, 6이겠죠? 전체 표본 공간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네, 원래 조건부 확률의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그죠? 요건데, 이쪽도 P니까 이쪽도 P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를 전체 경우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A와 A교 B를 이용해서 각각을 확률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답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카운팅인 경우에 뭔가 다른 확률이랑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다른 확률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계산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헷갈릴 수 있고 오류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답지에서 이제 풀이를 할 때는 P로 바꿔가지고 풀이를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해결하실 때는 그냥 카운팅을 해도 괜찮아요. 예제 1번이나 따라하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를 확률로 나타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풀이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카운팅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 조건이 하나가 더 주어진다.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 전체 다가 아니라는 거. 적당히 조건이 추가가 돼서 그것이 들어간다는 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아니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뭔가 조건이 처음부터 더 주어진다. 그것이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조건부 확률 배웠으면 요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얘를 이용해서도 조건부 확률 자체에서는 아닌데 저 뒤에 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까지 가기 때문에 얘도 외워두시긴 해야 돼요. 전혀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저 뒤로 가가지고 얘들아 72쪽, 73쪽을 볼 건데요. 자, 72쪽, 73쪽에 여기다 써볼게요. 72, 73쪽에 9번, 10번, 그 다음에 13번, 16번까지가 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거든요. 요것도 기회가 되면 지금 가볼까?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같이 가볼게요. 72쪽에 9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2분의 1이고요. PB가 3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주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구하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보시고 이걸로 끝이 날 수도 있고 뭔가를 더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그쵸? 요거를 구하려고 조금 전에 했던 거지. 요렇게 눕혀라. 기억나시죠? 그럼 얘를 PB분의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A를 더 이제 넣어가지고 첨가해서 확률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PB는 문제에 나와 있는 3분의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요것만 구하면 되네. 요것만 구하시면 돼. A교 B만 구하시면 돼요. A교 B? 조건에 없는데? 그러니까 구하셔야지. 요걸 변형하면, 자, 요걸 변형하시면, 요거 C, 막 여기저기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고. 이거 변형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니? A 합 B 전체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니? 이것이 6분의 1이에요. 그쵸? 이게 아닌 게 6분의 1이니까 이거는
좀 지저분한데 급하게 하느라.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5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요거까지 첨가하면 1번 PA, 2번 PB, 3번 PA 합 B. 요거 세 개를 잘 버무려서 뭘 구할 수 있어? P, A교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오늘 잘 하니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걸 구하셔서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주머니 속에 11333 하나씩 적힌 노란 공이 있어요. 얘는 노란 공이네요. 노란 공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다시. 노란 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또 5개 들었어요. 여기에서 각각의 주머니에서 아니다. 주머니가 하나구나. 그쵸? 이 주머니 속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모두 다 3이 적혀 있었을 때 괜찮으시겠어요?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모두 3이 들어있었대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총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둘 다 3이 들어있어야 된대. 그럼 우리는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 이런 거나 이런 거, 이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괜찮으세요? 다시 얘기하면 임의로 2개를 꺼냈을 때 모두 3이 적혀 있어야 된다. 얘는 뭐냐면 OC2가 되는 거야. 요것들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해됐니? 이게 전제로 깔렸어요. 10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두 공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모두 3이 적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걔네가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지금 막 뽑아도 되는 거야? 아니면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왜냐면 2개를 동시에 뽑았더니 모두 3이 적혀 있었을 때가 전제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꺼낸 2개는 다 3인 거야. 그런데 걔네가 서로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색이 같고 다르고를 떠나서 다 3만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 둘 필요가 없고 3 중에서만 2개를 꺼낼 건데 2개가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하나 꺼내고 3C1 괜찮아요? 여기서 하나 꺼내고 2C1 그래 그렇게 하시면 돼요. 3C1 노란 거에서 하나 꺼내고 파란 거에서 하나 꺼내고 왜? 2개가 모두 3이었으면 좋겠고 2개가 서로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란 거에서 하나 파란 거에서 하나 3을 꺼낸다. 괜찮을까요? 10분의 6 5분의 3 되나 봐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볼게요. 13번 문제.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A, B 선택한 사람이 이만큼이고 A 과목 선택한 사람의 50%가 C를 선택했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 봅시다. 조건이 2개예요. A, B 둘 중에 누굴 선택했느냐 그 다음에 C를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A 고등학교 2명 중에서 A, B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각각 40명과 표로 나타내보자. 나는 표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선택한 사람이 총 40명이고요. B를 선택한 사람이 총 60명입니다. A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50% 절반이 C를 선택했어. C를 선택을 했니? 안 했니? C를 선택했니? 안 했니? 이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A를 선택한 사람 중에 50%가 C를 선택했어. 절반이 선택했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20 되는 거 아니야. 선택 안 한 사람도 20이겠지. 자, B를 선택한 사람 중에 20%가 선택했대요. B를 선택한 사람 중에서 20%, 100분의 20을 곱해야 되겠지? 12명 되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48명이 돼요. 전체 C를 선택한 사람은 32명이 되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68명이 되고 다 더해가지고 10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이들 10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아 조사했더니 C를 선택했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C를 선택한 사람이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C를 선택한 사람 32명이 전제로 깔려요. 그 학생이 C를 선택했을 때 그 C를 선택한 학생이 A도 선택하였을 확률을 구하여라.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얘를 확률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돼요. 아까 우리가 식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전체로 나누는 거죠, 얘들아. 전체로 위아래를 똑같이 전체로 나누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문제는 이게 더 편하다.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16번. 비행기에 남자, 여자. 벌써 나왔어. 남자냐, 여자냐. 점심을 A 먹을 거냐, B 먹을 거냐. 표를 그릴 거예요. 저는 표를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진짜 편해요. 조건부 확률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풀린다.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문제는요. 남자냐, 여자냐, A 먹었냐, B 먹었냐. 남자 승객이 200명이고요. 여자 승객이 100명이에요. 얘네한테 주는데 남자 승객의 60%가 A 메뉴를 선택했대요. 남자 승객의 60%. 남자가 200명인데 지금 200명인데 이것의 60%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A를 먹었대요. 그러면 나머지 80명은 B를 먹었네, 그치? 자,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 핑크로 해볼까? 자, 여자 100명 중에 40%가 A 메뉴를 선택한 거야. 100분의 40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하면 여자는 40명이 A 먹었네? 그러면 B는 몇 명이 먹은 거야? 그러지. 60명이 먹은 거야. 표를 완성했으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비행기 승객 3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승객이 A를 선택했다고 할 때, 이제 감이 오니 얘들아? A를 선택했다고 할 때, 그러니까 A 먹은 사람을 분모에 내리는 거예요. 이 승객이 남자, A 먹은 남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풀이 과정을 쓰는데 이렇게 카운팅만 해도 되나? 확률로 쓰고 싶은데 그러시면 전체 인원수인 300으로 얘네를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돼. 300분의 160, 300분의 120, 4분의 3이 된다. 괜찮겠죠? 얘를 이제 또 P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돼. 자, 이 3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승객이 A 메뉴 선택, 이게 전제로 깔리잖아?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호로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3번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시면 얘가 이제 어디 갔어? 100명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아 조사했더니 C 과목을 선택하였을 때 그랬잖아요. 그럼 확률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고 싶으시면 C를 선택한 거야. 괜찮으세요? 얘가 전제로 깔리고 그런데 그 학생이 A도 선택한 거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랑 한꺼번에 묶었더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건부 확률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곱셈 정리도 금방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정리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